자, 서주현 선생님 스케치. 오늘은 이제 커터칼을 그릴 겁니다. 지금 연습하고 뜨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리얼로, 완전 리얼로. 지금 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 보통은 이제 보통은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라던가 보조선까지는 하고 나서 이제 실선을 긋는 방식으로 스케치를 많이 하는데, 지금은 완전 보조선부터, 형태부터 완전 생으로 처음부터 이제 형태를 잡는 방법으로 지금 시범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저 커터칼이죠. 그냥 커터칼이 아니고, 저 커터칼이 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뭐였지, 저게? 어쨌든 이게 동그란 단추 같은 것들로 이제 고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커터칼인데, 형태가 굉장히 복잡하고 멋있어서 그래서 이 커터칼을 그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밑에 커다란 커터칼을 백으로 깔면서 하단부에 좀 큼직하게 넣어주면서 지금 굉장히 예리하게, 지금 그리는 부분이 이제 예리하게 떨어지는 각도, 예각이라고 부르죠. 이제 예각으로 보이는 그런 각도로 커터칼을 그리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각도죠. 보통 옆모습은 그리기가 상당히 쉬운데, 저런 식으로 옆면이 상당히 얇게 보이는 애매한 각도는 학생들이 상당히 좀 까다로워하죠, 많이. 근데 저런 각도를 그릴 수 있어야 상당히 긴장감이 있는 그런 형태의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런 형태를 지금 그리고 계십니다. 옆에 튀어나온 단추를 아마 그리실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연습을 할 때에 사진을 보고 많이 연습을 하잖아요. 사실 진짜 형태력이 늘고 관찰력이 늘려면은 실물을 보고 연습하는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실물을 보고 그리게 되면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입체를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 입체를 자꾸 2차원적으로 이제 옮기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입체적인 공간 지각 능력이 향상이 되면서 스케치 능력이 향상이 되는 건데, 사진 이미지를 보고 베끼는 방식으로 2차원적인 것을 보고 2차원적으로 옮기는 그런 스케치 훈련 방식은 사실은 이제 형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들은 가급적이면은 실물을 보고 형태 연습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자, 어느 순간 보니까 보조선으로 그어지는 그런 형태는 이미 끝이 난 것 같고요. 배경 사이드 부분에, 배경 하단 부분에 굉장히 큼직하게 부분적으로 그리는 그런 커터칼을 그리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각도는 한 이 정도 각도? 커터칼 각도를 보면은 거의 앞에서 저 뒤쪽으로 빠지는 그런 각도로 지금 커터칼을 그리려고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배경 부분에 큼직하게 들어가는 그런 사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기가 또 까다롭죠. 왜냐면은 이게 사물의 부분을 그리다 보니까 사물이 제대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형태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잘려지는 도화지 바깥에 이제 잘려지는 그런 사물의 형태를 끝까지 상상을 하지 못하고 형태를 그냥 그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형태가 틀리게 될 가능성이 또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상 위에다 그냥 그림을 그려버립니다. 책상 위를 이제 도화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도화지 위에서 이제 화지 위에서 잘려지는 그런 형태 부분적으로만 그리지 않고, 굉장히 커다랗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형태들을 상상을 해서 형태를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이제
지금 사실 보조선으로만 형태를 긋고 있기 때문에 별로 재미는 없습니다. 지금 뭘 그리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 안 보이죠 이제. 진짜 재밌는 거는 보조선으로 다 긋고 나서 실선으로 선을 그을 때 진짜 재밌게 나오죠. 자, 여기서 보조선으로 선을 그을 때 연필을 쥐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잘 볼 필요가 있죠.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게, 그리고 연필을 최대한 눕혀서 선을 긋는 것이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은 어떤 학생들은 이제 그 검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저렇게 방금 살짝 보여주셨는데 저렇게 선을 긋는 학생들이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자세입니다. 저렇게 선을 긋게 되면은 사실 초보자들은 이 자세든 저 자세든 둘 다 못하는데 좀 잘하는 학생들은 이제 딱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검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게 해버리면은 팔목이 꺾여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자세로 선을 긋게 돼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오게 해서 선을 긋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지금 이제 실선으로 선을 긋고 계신데 강약 조절을 하면서 자, 칼날의 두께까지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커터칼을 그리기 위해서 그 알파문고에서 제가 사왔습니다. 아까 방금 서지원 선생님이 커터칼을 그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싶다고. 복잡하게 생겨서 살짝 좀 변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복잡한 걸 좋아해요. 어려운 거. 왜 그런지 몰라요. 여기가 살짝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거, 그 실제 커터칼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저 형태를 대체 어떻게 관찰을 해서 그리는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지금 서지원 선생님 눈에는 저 형태가 저렇게 보이는구나. 아주 미세한 굴곡의 그 형태 변화도 캐치를 해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것 같고요. 살짝 저기 지금 그 잘못 만들어져 플라스틱이 삑사리가 났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요. 스케치 선을 지금 실선으로 선을 긋고 계신데 보조선으로 그을 때는 최대한 연필 손에서 이제 힘을 빼고 이제 아주 연하게 선을 그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지우개로 그냥 툭 치기만 해도 지워질 정도로 굉장히 연하게 그어주고 실선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 힘을 줘서 선명하게 연필선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끔 선을 그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요때 이제 예전에 이제 사골제랑 발상과 표현 시절에 파스텔로 그림을 그릴 때는 스케치 선을 굉장히 진하게 긋는 그런 방식으로 스케치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스케치를 한 다음에 그 스케치를 전부 다 지우고 파스텔을 깔아도 스케치 연필 자국 때문에 이제 스케치가 알아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스케치 선을 굉장히 진하게 긋는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것은 옛날 방식이고, 사실 기초 디자인 이제 물감으로만 그림을 그릴 때에 파스텔을 굳이 쓰지 않는 그런 실기의 경우에는 사실 연필선을 그렇게까지 진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채색을 할 때에도 굳이 그렸던 스케치들을 전부 다 지우고 나중에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다 지우고 그린 학생들도 좀 많은데, 그렇게 가르치는 학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방식이죠. 이제 예전에 이제 발상과 표현 파스텔로 그림을 그리던 시절에 했었던 그런 버릇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가르치는 그런 방식이고,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사실 그렇게 진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연하게 하지도 않고요. 나중에 지우긴 지워요. 스케치를 하고 난 다음에 채색을 하기 전에 그 밝은색 물감 같은 경우에 연필 흑연이랑 섞이게 되면은 조금 색이 혼탁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스케치 선을 지우긴 지웁니다만은 너무 완벽하게 다 지워서 스케치를 했던 게 다 없어질 정도로 지우거나 그러진 않아요. 네, 아주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까지 지금 스케치를 하고 계시네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제 디테일 스케치라고 해서 그 스케치를 선만 긋는 게 아니고 명암까지 같이 넣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선만 2차원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채색을 할 때 좀 상당히 많이 힘든 그런 상황이 오게 되고요. 이제 명암을 간접적으로 이제 소묘적으로 접근을 해서 스케치를 하면서도 명암을 살짝 넣으면서 소묘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은 그 외곽 실루엣만 형태가 아니고 표면의 굴곡에 따른 이런 명암을 파악을 한번 해보면서 입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형태력이 향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곽 실루엣만 쫓아서 2차원적으로 스케치를 하는 것보다는 명암까지 넣으면서 표면 굴곡을 이해를 하면서 빛과 명암을 표현을 해서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 훈련이 좀 자주 이루어져야 점점 더 좋은 스케치 능력을 갖출 수가 있을 거예요. 보니까 서지원 선생님께서 살짝 긴장이 풀리시는 것 같아요.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조금 더 빨리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사실 지금 그리는 부분이 좀 이 부분인데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저거 어떻게 그리니? 와, 어렵다. 저 부분을 이제 어떻게 그릴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런 부분인데 타원 이 부분 저도 궁금하네요. 어떻게 그릴지. 일단은 타원 큰 것부터 그려놓고 나서 작은 것들을 디테일하게 표현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겠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 보이게끔 가까이 다가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할 때에 실선으로 이제 스케치를 할 때에 그 연필을 쥐는 자세, 손이 움직이는 그런 액션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굉장히 작은 선을 그을 때는 손가락의 스냅이나 손목의 스냅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약 3cm 이상 그 정도 되는 선부터는 손가락 스냅이나 손목의 스냅을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치 그 손가락과 지금 같은 경우의 선이에요. 손가락과 손목에는 약간 깁스를 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선을 그릴 때에 팔꿈치와 어깨를 이용해서 선을 긋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상당히 디테일하고 깔끔하고 속도감 있는 그런 선들을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 이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서워하죠. 지금 서지원 선생님의 스케치 선을 긋는 것처럼 과감하게 긋지를 못하고 부분적으로 찔찔찔찔 거리면서 짧은 선들을 여러 번 그어서 스케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자,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의 흉내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잘하고 싶다면은 과감하게, 야, 이 방금 뭘 그린 거니 이거? 엄청나게 빠르게 순식간에 그렸는데 과감하게 선을 그어 주셔야 돼요. 짧게 선을 긋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쭉 안 긋네요. 젠도 쫄았나? 쭉 그으시면서 연필선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이때
제법 긴 선을 그을 때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손가락의 스냅이 아니라 손목과 어깨의 스냅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네.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는 스케치를 할 때에 보이겠죠? 이게 아마 HB를 씁니다. 지금 쓰는 연필은 파버-카스텔 HB. 스테이들러도 꽤 괜찮고요. 상대적으로 좀 연한 연필을 쓴다라는 거죠. 어우 무서워라. 무서워라. 지금 아마도 종이랑 같이 그리고 계시는데, 지금 그리는 사물은 이제 종이에요. 종인데 연필 선을 상당히 과감하게 쭉쭉 그으셨죠. 자,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그 손목을 쓰지 않고, 손가락과 손목을 쓰지 않고 어깨와 팔꿈치만을 이용해서 긋는 선, 긴 선을 그을 땐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 선을 지금 서지원 선생님께서 긋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시간 걸리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벌써 꽤 많이 그려버렸습니다. 밑에 쪽에 아마도 종이가 잘려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하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거는 아마도 커터칼의 날 부분이 아닐까, 커터날 조각,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 형태가 다 있나봐요. 저건 한 방에 그으셔서. 자, 과감하게 형태를 쭉쭉쭉 잡으면서, 무서워하면서 짧은 선으로 그으려고 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한 번으로 쭉쭉쭉 그는다, 그냥 저거를 시도를 해야지 점점 실력이 늡니다. 처음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라고 미술학원 다니고 있는 걸 거고요. 선을 그을 때 이제 강약 조절을 하면서 긋는데, 그것도 너무 강약 조절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는 않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강약 조절을 하게 되면서 과감하고 시원시원하게 선 긋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저 부분이 이제 커터칼이 부러진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와우. 거침없습니다. 아주 필력이 상당하시네. 잘하시네. 손이 짝. 아까 연속 터지. 자, 형태를 만들 때에 어떤 형태로 그릴 것인지를
상상을 하고 선을 긋는 겁니다. 사실은 상상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형태를 상상하는 것. 그리고 그 상상한 형태를 그려야 되는 건데,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그 형태 자체를 사실 상상하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죠. 많은 형태를 이제 그려보지 않았고 관찰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형태를 뜨는 것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실물을 보고 연습을 해라 라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보다 보니까 뭐 정신없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어느덧 시간이 꽤 지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대로라면 서지훈 선생님이 아마도 한 화면을 전부 다 메꿔버리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서지훈 선생님 여기 그 네. 대형 버전, 대형 단추라고 해야 되나? 네, 그거 하시고 그냥 마무리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작은 사이즈로는 이 부분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큰 사이즈로는 어떻게 되는지 또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네요. 타원을 참 잘 그으시죠? 쓱쓱 싹싹. 이게 보조선이고요. 저 형태. 칸을 나눠주고, 대각선으로 깎이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를 해주시고, 인공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산디과적인 그런 방식으로 스케치를 하고 계시네요. 자연물 그릴 때도 이제 투시나 시점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적용을 시키시는데, 근데 이제 자연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외곽 실루엣에 대한 그 자유로운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감각적으로 좀 조절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인공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거의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거의 뭐 작도하는 것처럼 지금 스케치를 하고 계세요. 네, 이 부분도 이제 실선으로 선명하게 만들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다. 아씨, 보면 볼수록 신기하네요. 이걸 어떻게 이렇게 그리지? 스케치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빨리 잘 그리는 사람 또 드물잖아요. 자, 여기도 명암을 넣으시는 것 같은데, 저 부분이 그냥 평평한 게 아니고 살짝 볼록했던 것 같아요. 아주 약간.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표현하고자 아마 좀 나중에 하이라이트를 어떻게 남길 건지 체크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제 생각에는 거의 필요한 부분은 다 끝난 것 같은데 저 부분까지 야, 정말 관찰을 엄청나게 하셨어. 저렇게 되는 것까지 관찰을 하셨네. 나는 못 봤는데요. 네, 대략적으로 여기까지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커터칼 스케치가 1차적으로는 끝났습니다. 네, 가끔 이제 드로잉 시범 같은 경우에도 시범을 블로그나 인스타에는 못 올리겠네요. 용량이 너무 커서 그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